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부소장님을 모시고 그린워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그린워싱 규제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그 그린워싱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업들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린워싱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린워싱 규제 동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국 규제 당국에서 그 그린워싱 규제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배경에는 설문조사라던가 자체 연구라던가 또 실험 등을 통해서 친환경 주장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이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55%의 이미 그 광고 중에 친환경 그 주장이 이제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녹색 라벨의 절반 정도가 검증이 약하거나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화로 그 작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친환경 표시 지침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경쟁시장청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같은 물건에 어떤 친환경성 그 표시를 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그런 광고를 했을 때 친환경성 표시를 한 광고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실험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온라인 광고에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장의 40%가 그린워싱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린 클레임 코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린워싱 그 규제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유형을 이제 좀 그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동소이하지만 그 금융기업과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일반 기업은 이제 상품이라는 부분, 금융기업은 금융상품이라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둘을 조금 구별했는데요. 먼저 그 우리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그린워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유엔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융상품이라던가 또 일반 상품 모두 그 공시나 이제 보고 기준에 대해서 어떤 그 그린워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상품이나 사업 활동을 녹색이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되는가 하는 그 녹색 분류 체계 규정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상품, 일반적인 그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그 표지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등급을 나눠서 좀 더 그 높은 등급의 녹색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상품이나 펀드에 라벨을 붙이는 그런 규제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화를 해놓고 조금 더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서약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서약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 제각각이고 그린워싱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유엔에서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고위 전문가 그룹에서 COP27에서 그 기업 등 비국가 단체들의 탄소 중립 서약에 그린워싱에 대한 10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상세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좀 뽑아보면 먼저 그 2050년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2025년, 30년, 35년 이렇게 각각 적정 연도마다 달성할 잠정적 목표를 포함하고 이 부분이 그 IPCC 그 1.5도 목표와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단순히 이제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탄소 시장과 관련된 그 크레딧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는 직접적인 탄소 감량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 크레딧은 후순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화석연료를 언제까지 퇴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자연 생태 환경의 변화를 가급적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넷제로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규제기관 등이 이런 정보를 보고 그 탄소 중립 어떤 전환의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독립된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공정한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탄소 중립 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제품과 서비스 주장과 관련한 이제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좀 이렇게 한 판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1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도 이렇게 규제들이 만들어지는 동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친환경 주장이 허위거나 이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당히 강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동향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린 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당세나 뭐 퇴비 가능성, 분해성 이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때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되는지 다양한 그런 예시를 제시하는 가이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탄소시장 공개법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넷제로 탄소 중립, 대출 저감과 같은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상세한 어떤 정보의 공개 의무를 지우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비용의 이제 벌금을 이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유럽연합의 법들은 좀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특징이 있는데요.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규제 제도와 이제 민간 영역의 자율규제가 이제 구별이 돼서 비교적 그 자율규제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공적 규제 제도는 좀 엄격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녹색 전환 권한 부여 지침이라던가 EU 친환경 표시 지침 그리고 그 기업이 공시를 할 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그린워싱과 관련된 대표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소비자 녹색 전환 권한 부여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 소비자 보호법 중에 소비자 권리 지침과 불공정 거래 지침을 이제 개정한 그런 내용인데요. 소비자 권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수리 가능성이라던가 제품의 내구성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는데 그것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이제 넣고 있고요. 불공정 상관행 지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검증 없이 공적기관의 인증이나 인정이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을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규정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의 환경 성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에코 프렌들리라던가 그린이라던가 에코 이런 그 좀 포괄적인 친환경 표시 문구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의 이제 친환경 표시 지침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근할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관련한
한 부분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것이 친환경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즉 그 증명하고 인증하고 또 그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건들을 이제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반할 때는 상당히 강한 매출액의 최대 4%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시장국에서 자발적 지침으로서 그린 클레임 코드를 상당히 좀 단순한 어떤 내용으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그 마케터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이제 유럽연합의 규제와는 달리 조금 자발적 지침의 형태로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신에 아까 앞서 본 사례들처럼 상당히 자주 이렇게 그 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광고 중지 명령이라던가 이제 이런 조치들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그린워싱 관련해서 이제 표시광고법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담고 있었지만, 조금 더 그 강력하게 그 기후회복력법이라는 내용에 소비하다라는 표제 하에 환경교육, 광고, 환경표시, 또 순환경제에 관한 조치들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각각의 내용들이 결국은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할 때 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마련한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그 그린워싱에 대해서 그 단독 그린워싱과 관련해서 법적 제재 조치를 이제 유럽 최초로 이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그 규제의 취지가 단순히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자 보호, 또 공정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이끈다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입법의 취지에서 좀 상당히 국내의 그런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시와 관련된 규제는 이렇게 조금 한 판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 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그 금융공시 규제를 그 SFDR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특정 규모의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시 지침을 이제 CSRD라고 이제 두고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제 텍소노미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금융과 투자 관련해서도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들이 상당히 생겨나고 또 강화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펀드 이름을 붙일 때 그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그린 펀드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펀드 이름 규칙 같은 것들이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임계값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 또 라벨을 설정하는, 금융에 있어서의 라벨을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큰 규모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소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그린워싱을 이제 단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투자와 관련된 그린워싱 규제의 동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내 그린워싱 규제를 살펴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그 소비자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의 입법 취지를 두고 환경에 조금 더 기여하는 소비의 선택을 좀 촉진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라는 입법 취지는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일단 그 큰 얼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환경산업기술법에서 환경성에 대한 이제 표시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표시 광고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표시광고법과 그 환경기술산업법 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표시광고법 같은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법에서 그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들을 하고 있고, 그 요건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정 기만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 오인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이 표시 광고가 그린워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요건을 좀 살펴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의 취지상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부분을 하나 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면 이제 어떤 것이라면,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그 공적인 내용들을 좀 넣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이제 유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4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광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허위 진술 표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야기합니다. 부당하게 어떤 그 근거 없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행위, 비방하는 행위, 이렇게 4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시하고, 세부 유형과 기준은 하위 법령에 이제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으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면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이제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이 광고를 통해서 이들이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 좀 들어가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된 그런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간접적 암시를 하고 있거나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전반의 어떤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그 실증을 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그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한 시험이라던가 조사, 전문가의 견해나 학술 문헌의 인용 등을 통해서 본인의 광고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그린워싱 규제 중에 그 부당한 표시 광고뿐만 아니라 그 환경기술산업법에는 환경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규제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규정을 보면은 사실 우리 공정거래위의 그 규제나 환경부의 규제가 벌칙 규정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부처에서 이 그린워싱 규제가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되면서 가이드라인 등이 조금 매년 좀 더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위원회에서 그 환경과 관련한 어떤 표시 광고로서 심결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그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짓 과장성, 기만성 여부, 또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이제 저해성을 각각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다라는 그 절차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C사가 그 CO2 프리 LNG 그리고 친환경 블루수소라고 표시 광고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냐면, 일단은 그 거짓 과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CO2 프리라던가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향후 생산 계획에 대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이제 거짓 과장성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판단을 한 것이 이미 조금 몇 년 전인데, 아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던가 뭐 이런 그 단어의 어떤 모호함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 세계적 또 우리 그런 규제 당국의 좀 변화들을 봤을 때 거짓 과장성을 부정받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규제의 좀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제품 구매자의 경우에는 그 B2B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오인할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 무혐의 처분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글로벌 규제의 경우에 조금 더 공적인 부분으로서 판단을 받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표시광고 규제가 좀 범주를 좁히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좀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위에서 이제 최근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심사 지침을 이제 개정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정과정성의 원칙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상품의 생애 주기를 반영해서 생애 주기별로 세부 심사 지침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 광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력이나 그 자원 또 구체적 이행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그 앞선 그 심결과 조금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심사 지침에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과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들이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도 제시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 주로 상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 광고에 대해서 환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그린워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 자발적 준수 사항이기는 하지만 친환경 경영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고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작년 10월에 이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이 이제 있기는 하는데 그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규제처럼 어떤 펀드 이름 규칙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이제 이르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린워싱 규제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어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좀 중심을 두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점점 더 유럽에 있는 기준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물론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침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점점 우리 그 기업들이 제품이나 또는 경영 자체에서도 친환경이란 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